자,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투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업 단기적으로는 정말 확실한 이익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물음표가 좀 붙어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실적부터 미래 전망까지 투자자라면 꼭 아셔야 할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지역난방공사가 시장을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894억 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훨씬 높은 수치였죠. 정말 대단한 실적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엄청난 실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최근 호실적의 이유를 뜯어보고 단기 이익의 핵심이죠. 미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성장 가능성과 배당 매력, 그리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 요인까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홀실적 분석부터 바로 시작하죠. 이번 3분기 실적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실적 급증 뒤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작용했어요. 첫째는 화성 동탄에 있는 발전소의 역할이 좀 바뀐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아주 경쟁력 있는 신규 발전소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완벽한 시너지를 낸 거죠. 여기서 필수 가동 발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국가 전력망 안정을 위해서 무조건 돌려야 하는 발전소라는 뜻입니다. 덕분에 화성 동탄 발전소는 안정적으로 가동이 보장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 자체는 생산 원가가 좀 높아서 전기만 팔아서는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예요. 대신 전기를 만들면서 나오는 열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실적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경쟁력 있는 신규 발전소들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미수금인데요. 투자자로서 지역난방공사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개념을 정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6년까지의 이익을 사실상 보장해주는 핵심 열쇠거든요. 미수금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나중에 받기로 한 연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연료비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요금에 그걸 다 반영하지 못해서 생긴 차액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돈을 정부가 나중에 요금을 통해서 꼭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보증을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실이 아니라 미래에 확실하게 들어올 돈, 일종의 채권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미수금이 어떻게 장부상 이익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연료비는 비싼데 요금은 묵혀 있어서 미수금이 생깁니다. 두 번째, 정부가 이 돈은 나중에 꼭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2022년에 쌓였던 이 미수금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데 이 돈이 2026년 6월까지는 고스란히 회사의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2025년 순이익이 무려 3,517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미수금 회수라는 이 마법 같은 효과가 끝나는 2026년 하반기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익이 절벽처럼 뚝 떨어집니다. 이걸 바로 기저효과 절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투자자라면 지금의 이 높은 이익이 한시적이란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이 미수금 파티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엔 뭐가 남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회사의 진짜 실력,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성과 배당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2029년에 가동될 예정인 아주 효율 좋은 수원 신규 발전소가 미래의 핵심적인 돈벌이 수단이 될 거고요. 동시에 낡은 발전소들은 좀 더 유리한 요금제로 바뀌고 있죠. 무엇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건 연료비나 탄소 배출권 같은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덕분에 마진이 안정적으로 보호되죠. 여기에 이자 비싼 빚까지 갚으면서 재무 구조도 아주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배당 매력도 빼놓을 수가 없죠. 지역난방공사는 정부 배당 대상 기업이라서 그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결정합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배당 성향은 40% 수준이고요. 2025년에 예상되는 순이익이 3,517억 원이나 되니까
이걸 감안하면 정말 상당한 규모의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본 단기적인 장밋빛 전망,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장기적인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은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경쟁이에요. 2026년부터 훨씬 싸고 효율적인 원자력이나 신규 LNG 발전소들이 시장에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난방공사의 발전소는 가동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른바 구축 효과에 직면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요금제 변화로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것 같은 예측하기 힘든 정책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날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20년, 바로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중반에는 미수금이라는 단기 호재가 끝나고 연말에는 강력한 경쟁자인 신규 원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연료금 제도가 바뀌죠.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2029년 효율 좋은 신규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을 모두 모아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확실성과 장기적인 불확실성, 이 균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자 논리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중반까지는 거의 보장된 높은 이익과 두둑한 배당, 그리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죠. 반면에 위협 요인은 바로 장기적인 경쟁력입니다. 더 싸고 효율 좋은 경쟁자들이 나타나면서 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예측하기 힘든 정책 변화도 부담이죠.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장된 단기 수익성과 배당 매력이 눈앞에 다가온 명백한 장기 경쟁 심화라는 과제를 넘어설 만큼 매력적인가? 투자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단기적인 이익의 안정성이 장기적인 경쟁 위험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석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